박보미 TV. 박보미 TV. 안녕하세요, 박보미입니다. 오늘은 갑작스럽게 카메라를 켜가지고요, 간단한 코멘트를 남기는 영상을 짧게 찍어봤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이죠. 셀트리온이 3사가 합병을 하게 되는데 이게 어떤 걸 뜻하는지, 그리고 셀트리온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을 참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략히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주가가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그냥 실무적인 차원에서 이걸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가실까요? 셀트리온은 왜 합칠까요? 아마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됐을 겁니다. 통합 셀트리온 출범 초 1기 합병하고 나면 40조, 연매출 12조 원의 꿈, 3사 합병 던졌다. 셀트리온 3사 순차 합병 시작. 관건은 주식 매수 청구권, 주가 추이. 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세 개의 회사가 합쳐지겠구나. 셀트리온이라는 회사는 3개로 쪼개져 있었구나. 그리고 통합을 하게 되면 무려 40조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되게 큰 회사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는 용어를 알아두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것도 뒤에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을 얘기하려면 이분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서정진 회장입니다. 셀트리온의 창업주이자 지금까지 모든 걸 일궈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분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게 산업공학이 전공입니다. 자, 공학. 요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바이오, 그리고 제약, 이쪽이랑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전공과 다른 이런 회사를 일궈냈다는 게 아주 특이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삼성전기에서 커리어를 시작해가지고요, 다른 회사도 막 이직도 하고 이러면서 막 최연소 임원이 되기도 하고 엄청난 커리어를 쌓아옵니다. 아마 그때부터 이런 거 보면 범상치 않은 사람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다가 98년에 IMF 위기로 실직을 하게 됩니다. 와, 이 위기는 정말 컸나 봐요.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나 봅니다. 이렇게 유능했던 사람도 IMF를 이겨내지 못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실직을 해가지고 바로 다음 해에 이렇게 동료들이랑 넥솔이라는 회사를 창업을 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의 셀트리온의 전신으로 여겨지고 있고, 그러다가 2002년에 셀트리온을 설립하게 되고, 2004년에는 송도의 그 유명한 셀트리온의 공장도 건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10년이 지난 2012년에 지금의 셀트리온의 덩치를 만들어준 램시마라는 약을 허가를 획득을 하게 되죠. 자, 이런 스토리를 쭉 봤을 때 이 서정진 회장은 정말 이 업계에서도 정말 레전더리한 그런 스토리를 써나가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한 사람이 재벌의 2세, 3세 이런 게 아니면서도 이렇게 큰 회사를 직접적으로 다 일궈냈다는 게 아주 은근히 찾기 힘든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사가 태어나가지고 신화를 쓰면서 커오는 동안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 회사에 열광을 했었고요. 그래서 개인의 비중도 높고 열성주주가 많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좀 특이한 거는요, 아래 주총 광경이 되게 많이 다릅니다. 보통 되게 무겁거나 좀 그런 분위기 반면에 셀트리온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한국의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만큼 아주 분위기가 좋은 걸로도 되게 유명합니다. 제가 예전에 증권사에 다닐 때 업무차 셀트리온을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요. 송도에 있는 그 큰 공장 있죠. 거기 가가지고 직원들을 만나고 얘기를 하면서 정말 많이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요, 직원들이 정말 애사심이 엄청나다는 거였습니다. 당시에 이렇게까지 자기 회사를 칭찬하고 좋아하고 이런 회사가 있나 싶을 만큼 그런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훨씬 더 커졌죠. 그 당시에는 주가가 2, 3만 원 정도밖에 안 했었거든요. 10년이 훌쩍 지났을 테니까 지금은 그만큼 커졌고, 지금 드는 생각은 그때 직원들이 보여주던 그런 애티튜드가 이 회사의 밝은 전망을 보여줬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셀트리온이라는 회사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 항체 바이오 시밀러. 와,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딱 들었을 때 세계 최초 말고는 이해가는 게 잘 없죠. 그러니까 항체 바이오 시밀러.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간략하게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흔히 아프면 먹는 약이 있잖아요. 약이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케미컬 약이 있고, 요거는 화학이잖아요. 화학. 우리가 화학 시간에 배웠던 그런 화학입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바이오입니다. 요거는 어찌 보면 생명공학 이런 느낌이죠. 자, 케미컬을 생각할 때는 뭔가 이렇게 비커를 생각하면서 여기에 화학약품을 여러 개를 섞어가지고 뿅 해서 만들어내는 약을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면 케미컬 화학. 그거 말고 뭔가 이렇게 생긴 세포를 연구해가지고 여기서 뭔가를 쭉 뽑아내가지고 약을 만들어낸다면 요거는 바이오 약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약은 개발을 하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약을 효능이 입증이 되고, 그 다음에 충분히 판매가 되고, 먼 훗날 시간이 지나면
이제 특허가 만료가 되면서 이걸 누구나 만들 수 있게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케미컬이 만료가 돼가지고 이걸 복제약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수많은 복제약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복제약을 제네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바이오 약이 이제 특허가 끝나가지고 복제를 하게 되면 이거를 바로 바이오 시밀러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셀트리온은 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이런 것 중에 바로 여기에서 엄청 글로벌 강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미국에 막 뭐 존슨앤존슨이니 뭐 화이자니 머크니 큰 제약사들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제약사들은 주로 여기 위에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약도 개발하고 만들고 그 약에 대한 모든 걸 개발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어찌 보면 우리가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이런 회사들은 주로 바이오 시밀러 이쪽에 엄청 이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어찌 보면 그런 거랑 비슷할 것 같아요. 반도체를 만들 때 엔비디아나 제 인텔에서 팹리스라고 하죠. 공장 없이 설계를 하고 나면 그거를 만들어내는 곳은 TSMC나 삼성처럼 파운드리에서 만들어내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약을 만든 사람들, 만드는 회사가 따로 있는 반면에 이게 시간이 끝나가지고 이제 바이오시밀러로 만들어질 때는 가격이나 수율 같은 게 중요해진 이 시장에서 되게 많이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만들어도 정말 잘 만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바이오 약도 정말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항체 바이오 약을 이제 만든 바이오시밀러, 항체 바이오시밀러 여기에서는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약을 가지고 있던 오리지널 그 회사는 이제 존슨앤존슨이 가지고 있는 레미케이드라는 약이고요. 요게 이제 특허 끝나가지고 바이오시밀러로 나온 것이 셀트리온에서 만든 렘시마입니다. 이게 정말 많이 팔리게 되면서 지금의 셀트리온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죠. 자, 이런 셀트리온이 크게 하고 있는 사업은 3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1, 2, 3 이렇게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방금 말씀드렸던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 시밀러도 하면서 여기서는 바이오 신약 개발까지도 함께 하고 있고요. 케미컬 의약품은 여기 나왔던 것처럼 케미컬 요거 신약 개발하는 그런 쪽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기타 신약 쪽에서는요, 이걸 약을 뭐 용법을 좀 개발해서 더 좋게 만든다든지 어떤 성분을 더 좋게 한다든지 새로운 약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헬스케어 쪽으로 뭐 간다든지 이런 어찌 보면 새로운 것들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3개의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케미컬 의약품 쪽을 셀트리온 제약이라는 회사가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 2개를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나눠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 보시면 이 셀트리온의 매출 구성을 보면 바이오 의약품, 이게 바이오 시밀러겠죠. 이쪽이 훨씬 압도적으로 크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셀트리온은 3개의 회사가 다 각각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셀트리온,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렇게 3개고요. 셀트리온은 요거를 뭘로 표현하면 좋을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이 본체입니다. 본체고 셀트리온 제약돼 있는 쪽은 국내 유통을 담당한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케미컬이 붙어 있게 되는데 케미컬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이 붙어 있는 것들이 사업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셀트리온에서 만든 이 약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를 글로벌 유통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약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셀트리온 본체, 이거는 시총이 무려 21조 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약을 가지고 와가지고 글로벌로 유통하는 이 해외 유통을 담당하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무려 시가총액 10조 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2개가 합하면 30조 원 넘어가죠. 정말 크고요. 여기 있는 국내 유통 쪽은 시장이 작겠죠. 거기다가 그렇게 크지 않은 케미컬 쪽이래 합쳐져 있는 셀트리온 제약은 시가총액이 지금 많이 올라서 한 2.8조 원 정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밝힌 거는요, 3개의 회사를 합치긴 하겠지만 여기 있는 이 2개가 더 메인이라고 볼 수 있죠. 이 2개를 먼저 합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나머지 하나인 셀트리온 제약을 합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왜냐하면 이 2개가 지금 보면 훨씬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게 회사는 시가총액 작아 보이지만 이게 회사의 역할에 비해서 또 시가총액이 좀 큰 편이다. 그러니까 비싸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개를 먼저 합치는 게 아닌가라고 지금 다들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의 주요 품목별 매출을 보게 되면요, 렘시마가 제일 크죠. 렘시마. 이 중에 렘시마 IV, 요게 정맥주사거든요. 요게 무려 20%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 렘시마 SC는 렘시마 IV의 피하주사,
버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에 미국 FDA 승인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이게 2024년에 7천억 정도의 매출을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셀트리온의 주주들이 가장 크게 기대하고 투자자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드럭시마, 허주마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매출을 가지고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뒤에서도 나오겠지만요. 우리가 궁금한 그거잖아요. 합병 자체가 호재냐 악재냐 이게 너무 궁금해 하시잖아요. 근데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 합병이라는 건 분명히 호재라고 들었는데 그렇게 기대를 해왔는데 주가 움직임을 보니까 이건 뭐 악재인가? 왜 움직이지 못하는 거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지금 중요한 것은 셀트리온의 합병 여부와 관계없이 셀트리온의 미래에는 이 램시마 SC가 아주 크게 좌우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해야 되는 것에 그 포커스는요. 이 미래인 거죠. 결국 합치고 나서의 이 미래를 결정할 것은 바로 이게 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과 좀 더 깊은 공부, 그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셀트리온의 지배구조를 보면요.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대 주주, 이렇게 적혀있지만 서성진 회장이죠. 셀트리온 홀딩스를 가지고 있고 홀딩스는 비상장입니다. 홀딩스 밑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큰 두 개의 중요한 회사가 이렇게 나눠져 있고 셀트리온 밑에 셀트리온 제약이 달려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두 개의 회사가 합치게 되면 오른쪽 그림처럼 이렇게 지분 구조가 정리가 되게 되고 추후에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이 셀트리온을 합치는 것은 오히려 좀 간단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럼 합병을 하는 이유, 공식적인 게 있겠죠. 그리고 투자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원가 경쟁력 개선, 대규모 투자 재원 확보,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플러스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일단은요, 이게 셀트리온이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수주를 하게 되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약을 한번 건네주고, 이렇게 판매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약을 만들어가지고, 여기 생산이잖아요. 셀트리온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10,000원에 이렇게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넘어가고, 자, 이거를 글로벌로 수출을 할 때, 11,000원에 팔았다고 하게 된다면, 셀트리온의 매출은 10,000원이 올라가게 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11,000원의 매출이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두 개가 어찌 보면 이거 중복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 이렇게 매출이 중복으로 계상이 되는 부분도 충분히 그런 걱정을 해볼 수 있고요. 이게 또 글로벌 시장에 가가지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경쟁을 하려면 자, 약을 만약에 9,000원으로 깎아야 될 일이 생기면 이것도 깎아야 되고 이것도 깎아야 되는데 이거 바로 뭐 경쟁을 하기 위해서 바로 낮출 수도 없고 낮추게 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적자가 찍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낮추기를 원치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하려면 이 원가가 자유롭게 움직여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라는 그런 문제점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일단 합치게 되면 이제 재무제표도 합쳐지게 되니까 그러면 좀 더 많은 투자 재원이 확보가 된다고 하네요. 자, 이런 점들 때문에 합치고 나면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약을 사가는 그런 빅파마들 입장에서도 이런 거래 구조가 단순해지는 부분들, 투자자의 신뢰도가 당연히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정성적으로 반영이 돼가지고 플러스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고 여기에 대해서 합병을 좀 해달라, 합병을 해야 한다라는 많은 주주들의 이제 요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합치고 나면 2030년까지 매출 12조 원을 달성하겠다라는 셀트리온의 공식적인 목표가 있었고요. 자, 공식적인 목표입니다. 충분히 감안을 해야겠죠. 그러면서 이제 좀 더 글로벌 종합생명공학 기업으로 거듭나서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빅파마가 되어갈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 모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들입니다. 자, 이것만 보면 당연히 합치면 좋을 것 같고 합치면 주가가 올라가게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죠. 그 이유는요. 우리가 이 그림만 보고 바로 쫓아갈 수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부정적인 요인 첫 번째는요. 당연히 여기서 중복 계산되던 이런 매출이 한꺼번에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 금액이 대략적으로 2조 원 정도 된다고. 분리돼 있을 때는 따로따로 잡혀가지고 어쨌든 크게 잡히고 있던 그 규모라는 게 확 줄어든 걸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것은 매출 감소입니다. 1조 합치면 1조가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 매출 감소가 지금 시장이 주는 이 마이너스적인 부분이 정말 크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매출 감소는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거고 요거를 메꾸기 위해서는 추후에 사업이 잘 돼야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지, 합쳐지는 것만으로는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과 이렇게 눈에 띄는 이 부정적인 요소가 만나가지고 지금은 어찌 보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딱히 한 방향으로 주가가 쭉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물으신다면, 자, 셀트리온 합병하면 더 좋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사야 되는 게 낫겠죠? 라고 물으신다면 이제 딱 보면 애매한 거죠. 결국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셀트리온이 지금 하고 있는 미래의 사업,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램시마 SC 이런 게 연말에 승인이 잘 나고 내년에 사업의 판매가 잘 돼가지고 사업이 장기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보시나요? 라는 것에 대해서 답변이 yes라면 사야 될 거고 아니라면 사면 안 될 겁니다. 합병 자체만으로 그렇게 뭔가 이벤트 드리븐처럼 투자를 할 수 있는 요인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합병을 하게 되면 주식이 없어지게 될 거 아니에요. 합쳐지게 되니까. 그러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야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합병을 하게 되면 일단은 3사가 아닌 2개의 회사만 합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개가 다 합쳐지고 나서 한 6개월 안에 나머지 회사까지 합치는 것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절차상이 복잡하다. 그리고 주주 간의 이해관계를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 자체가 바로 그겁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좀 비싸니까 그대로 합치게 되면 이 3개의 회사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비율을 산출해내는 것은 너무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셀트리온으로 흡수 합병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먼저 합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합쳐지는 비율은 이렇게 됩니다. 셀트리온 한 주와 셀트리온 헬스케어 0.449262 주랑 합쳐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주식이 없어지게 되고 셀트리온의 주주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주주 둘 다 통합된 주식으로 나중에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완료가 되고 나면 셀트리온 제약 이거를 내년에 합치는 걸로 이제 계획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당연히 이 합병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자, 그런 사람들은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요, 내 주식을 사주세요 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누가 가지고 있냐면 기존 주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주들의 주식을 반대하는 사람을 이 회사에서 그 주식을 대신 사주는 가격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셀트리온 주식은 15만 813원,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6만 7,251원입니다. 이 가격으로 내 주식을 사준다는 거죠. 어찌 보면 이 가격을 기준으로 많은 주가의 움직임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는요. 지금 주식을 우리가 사더라도 나중에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가능한 기간에는 이 가격으로 회사가 주식을 사준다고 하니까요. 다들 이걸 보면서 비교해가면서 주식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지금 되게 많을 겁니다. 근데 이런 조건을 하나 걸었습니다.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 걸 사주세요 라고 하는 주주들이 많아져가지고 그게 1조 원을 넘으면 그거는 합치고 나서의 시가총액의 3% 정도 수준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렇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합병을 반대하면서 내 걸 사주세요 하게 된다면 캔슬을 한다고 합니다. 그 조건이 명확하게 정해준 거죠. 주식 매수 청구권의 금액 합산이 1조 원을 넘으면. 자, 이거는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청구권의 행사 기간은요, 10월 23일부터 11월 11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한참 남았잖아요. 이때까지 주가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가가 더 많이 빠진다면 사람들은 뭐라 생각하겠어요? 야, 무조건 사야지. 한두 달만 더 있으면 이 주식 15만 원 사준다는데 지금처럼 빠지면 사야지 라고 하는 수요가 명확히 이렇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의 움직임은 아마 예측할 수 없을 겁니다. 만약에 어느 정도 주가가 하락하더라도요, 이 가격 따라서 계속 올라갈 가능성 이런 건 당연히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청구권 행사하는 사람들 것 쭉 이 가격으로 사주고 나면 최종적으로 12월 28일에 합병이 되게 되고, 이렇게 합병이 돼 완료된 그런 신주는 1월 초쯤에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으로 이렇게 쭉 진행이 될 겁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셀트리온은 합쳐지고 나면 그 다음 6개월이라고 하니까 내년에 봄, 여름쯤 이제 나머지 셀트리온 제약까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합쳐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합병을 하는 것에 대해서 왜 지금 하는지, 그리고 제약은 왜 따로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저 이렇게 영상이나 자료를 좀 찾아보다가 거기 현대차증권의 엄영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왜 지금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셀트리온 자체가 저평가 구간이다. 3사 모두
저평가라서 향후에 사업이 성장하면서 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합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죠? 비용이 발생하게 되죠. 합병이라는 것은 엄청 큰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 비용이라는 것은 회사의 크기에 따라서 또는 주가의 높낮이에 따라서 당연히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건데 이 과정에서 합쳐지게 되면 서정진 회장의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분이 셀트리온으로 보상이 되게 되는 과정에서 이게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샀던 것들도 이게 팔 때 많은 세금을 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팔게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소득이 생기게 되면 소득세가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그것도 이 소득세도 어차피 지금 해야 그것이 싼 거다라고 경영진이 판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 자체는 셀트리온 자체가 저평가에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개의 회사를 먼저 하는 이유는요. 당연히 셀트리온 제약 이 회사가 다소 고평가 구간이다. 아마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동의를 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두 개를 먼저 합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헬스케어와 먼저 합병한 후에 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면 추후에 합치겠다라는 얘기는 주가가 좀 하락하고 나면 다시 이런 작업이 진행이 될 수 있겠죠. 즉 우리 주주의 입장에서는 주가가 오르는 것, 높은 것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합병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 돈을 물려주는 것, 증여세, 상속세 이런 개념이랑 되게 비슷한 개념이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비싸면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작업들을 서둘러서 지금 진행한다는 이유는 그래도 회사에서 긍정적으로 사업의 미래를 평가하고 있구나.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동의하고 찬성을 한다면 이걸 좀 더 가지고 있거나 좀 더 살 수도 있는 걸 거고요.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하시게 되겠죠. 자, 이렇게 셀트리온 3사가 합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금 흩어져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주 깊이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합병 과정에서 생기는 이런 흐름 자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것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이런 일 생기면 또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보미 TV 박고미 TV